김유정의 만무방.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호가 별을 베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한 것은 누가? 응칠이가 형이거든요. 생활이 궁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대로 왔다거나 빌붙어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려고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육이라 할지라도 혈족 같은 거예요.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던 것이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죠.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뭔 일? 동생 응우가 지은 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심을 받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왜 내가 의심받느냐고? 앞에를 보세요. 정과 4범입니다. 강도로 절도로. 지금까지 논에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고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자신의 벼니까 당연히 응호가 베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뱄다. 왜? 응호 소작인이거든요. 자기 논은 아니에요. 누가 듣든지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당연히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왜? 응칠이는 전과가 있고 지주와 예전에 다툰 적이 있으므로.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응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둑을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칠이가 동생을 보러 왔을 때 벼 도둑 사건이 발생함. 응호는 진실한 농꾼이었다. 요약적 제시죠. 한 방에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죠? 직접적 제시예요. 나이 31로 무던히 철이 났다고 하고 철이 들었다고 하고 동네에서도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벼를 베야 돼, 안 베야 돼? 베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호는 벼를 베지 않는다. 예상 밖으로.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추수까지 하련만 그는 뵐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너무 예상 바뀐 거죠. 지주라든지 혹은 그에게 장리니까 뭐 대출 같은 거예요. 김참판이 뻔질이 찾아와서 벼를 베라고 도촉을 하였다. 그렇지. 그래야 돈을 받아갈 테니까.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벼를 베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누라가 와이프가 아프겠다 이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물론 응호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에요. 기지사경이니까 죽을 지경. 매우 위태로운 상태야. 그래서 추수할 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 돈이 놀아? 돈이 드물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약을 못 쓰는 판이니 당연히 돈을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벼를 베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추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아내의 병을 구실로 추수를 하지 않는 응호. 그럼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준의 집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작년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타작을 하지 않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소작농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 작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벼를 지어봐야 타작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해 동안 애를 쪼리며 헛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헛자식 외동자식처럼 알뜰히 애중지중 가꾸던 그 벼를 걷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기쁨이야. 수학의 보람과 기쁨이 있을 거야. 꼭두수비역부터 하면서 괴로운 줄도 몰라.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뷰티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토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이것저것 다 빼고라니까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뿐.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모순이더라. 이거는 가만 우리 앞에서 응칠이 상황을 보세요. 응칠이도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냥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하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즉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인이 게을러서 특정인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슬프다기보다는 끝없이 부끄러웠다. 절망감, 허탈감.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서 있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해 응호의 눈에서 뭐가 흘렀어. 티 얼지 눈물이 흘렀어. 그 눈물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과 자괴감, 부끄러움. 그래서 결국 지주의 수탈과 소작인의 고통. 이것이 바로 뭐야? 당시 식민지 농촌 현실의 모습이다.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은 뭡니까?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도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가뜩이나 풍년이 들어도 빚밖에 안 남는데 흉작까지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설상가상. 새바람에 비에 벼는 깨깨 비틀어졌다. 한마디로 날씨가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했던 거야. 이놈을 가을 추수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갚을 모양. 그러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야 돼? 내년에 또 빚 져야 되는데? 에라 비라 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지 말든지 멋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던져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왜? 벼를 거둬들였다고 소문만 나면 빚쟁이들이 우하고 몰려들 테니까. 응호가 추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죠. 일종의 자포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호가 추수를 하지 않는 이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암만 하면 뭐 할 거야? 남는 게 없는데. 막말로서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럼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칠이의 제목은 여기에서 또 또렷이 드러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응칠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건 바로 뭐야? 응호를 더 어렵게 만들었대요. 어떤 점에서? 국으로 가만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국으로 그냥 자기 주제에 맞게 그냥 자기 처신에 맞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품에 이 상황에 달려들어서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다. 그럼 지주 또 열받겠죠. 열받으면 누구한테? 응칠이한테 독촉할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도와주려다가 일을 어렵게 만들었네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자, 성급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응칠이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물을 마신 만큼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여러 물을 마셨어? 떠돌아다니다는 거죠. 이곳저곳을 다 봤다는 거예요. 세상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지주를 만나 까놓고 좋은 소리로 의논을 하였다. 자, 동생 대신에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나름 형이거든. 올 농사는 반실이니 전에보다 반밖에 못 지었으니 좀 세금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지주는 고개를 뭐로 흔들었다. 뭐로? 옆으로 흔든 거예요. No thank you. 정 이러면 그냥 1년품을 빼야 할 테니까 나는 그냥 그 논에다가 불 지르겠소? 이건 협박을 한 거죠. 그래도 마음대로 하세요. 난 싫어. 지주로 보면 자기가 그 벼를 넉넉히 걷어들일 수 있어. 하인들도 있고. 하지만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다른 소작인들까지 행실을 벌일까봐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버릇 고치겠다는 거죠. 일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소작인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였다. 실상이야 그까지 벼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주 입장에서는 그 정도 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내지는 응호는
응호는 그 다도 아니야.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이윤이라도 남으면 어떻게 마누라를 살려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사이에서는 벌써 마인드가 다른 거야. 소작인과 지주의 경제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소작인을 고려하지 않는 지주의 태도에 응칠이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뭐해? 자기도 모르게 주먹뺨이 들어갔던 거야. 그냥 뺨을 확 날려버린 거야, 주먹으로. 응호와 달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한이 아니죠? 했던 응칠이에요. 하지만 사고란 사고는 다 쳐놨네요. 자, 인물의 삶과 작품의 반영 현실 봅시다. 이번엔 응호를 볼까요? 여기서는 응호가 메인인 것 같아요.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삭초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얘기네요. 응호는 사실 서술자가 얘기했듯이 순박하고 성실한 농민이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처럼 아무리 벼를 수확해봤자 남는 것은 결국 뭐야? 지주하고 빚쟁이한테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갖겠죠. 그리고 나라도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만무방, 그리고 응호가 별을 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